네, 중학생을 위한 생명과학 1 그리고 생명과학 2 커리큘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생명과학으로는 꽤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좋은 수업을 들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1 커리큘럼을 일단은 10회차 정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10회 정도로 구성을 해놓은 게 1회부터 10회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해놨고요. 생명의 특성, 그러니까 고등교과의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을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단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중학생들에게 진행하는 생명과학 교과인 거고, 대부분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교과 과정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중등 2학년 교과 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명과학 1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와 특성, 즉 소화와 영양 이런 단원에 해당하고요. 소화와 영양,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고등생명과학 1에 있는 교과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2학년 교과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명과학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경계하고 호르몬 이런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과 중에서는 세포분열하고 유전 부분 요 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고등생명과학 1 교과를 지금 진행하는 게 고등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심화가 또 되겠지만 중등교과과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로는 좀 더 강조를 해볼까요? 목적 자체로는 중등교과 내용을 충분하게 연계해서 학습하는 거고요. 처음 공부한다고 가정을 하고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자사고나 영재학교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업, 그리고 의치학 계열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열정을 만들어줄 좋은 수업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이렇게 단원들을 볼까요? 그러면 고등교과 과정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생명의 특성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물질대사라는 단원에서 기관계의 통합, 그 다음에 물질대사와 건강, 당뇨병, 뇌졸중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여기서부터 개체생물학, 유기체 생물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극과 반응, 그리고 근육, 신경계 이런 내용하고 호르몬, 그래서 항상성 조절로 되어 있고요. 방어작용, 질병과 방어작용 그런 내용하고 세포분열하고 유전 이 부분은 중등교과랑 아예 같은 부분이죠. 중3 내용이랑. 그리고 생태계 이런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교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의 구성 자체는 우리가 하이탑 교재를 할 건데요. 고등생명과학 1 교과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가고 참고서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빠지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 참고서의 문제를 소화함으로써 어떤 개념들이 모자라고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이용해서 하이탑 생명과학 1을 이용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 심화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부터 심화해서 의학 계열의 전공 탐색 과정이나 동기부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알차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교과 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에서 세포하고 현미경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소화순환호흡, 그리고 감각기관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그래서 중등교과의 1학년 때는 과학 교과에서 생물이
메이저한 과목은 아니에요. 마이너한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동물, 식물 얘기하면서 소화순환 호흡이라든가 광합성. 그래서 약간은 비중이 좀 증가하죠. 중등과학에서 과학 교과에서 생물의 비율이. 중3 때가 되게 되면 감각기관, 뉴런, 중추신경계 호르몬, 염색체하고 세포 분야의 생식, 그다음에 유전, 그리고 진화 이런 얘기까지 가서 중3 때에서는 과학 교과에서의 많은 분량이 생물의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인데 이 구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원 교과에 녹여내서 고등교과 내용으로 진행하겠다. 그거고요. 저희 수업의 특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아이들이 노트 필기를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이 용어들이 어려워요. 생명과학 자체가 용어들이 어렵고 개념이 대부분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용어를 적지 못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뭐 수능을 준비해서 객관식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중학교 목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생명과학에 대한 개념과 용어들을 잘 학습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해야 하고 이게 일종의 연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풀이를 안 한다라는 뜻은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수능 문제를 지금 풀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학습이 우선이다. 그리고 하이탑 참고서를 이용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연습 문제들로 있는 거니까요. 그런 숙제들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수업의 색깔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충분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와 매력적인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사랑하게 될 최초의 기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좀 수업의 색깔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생명과학 2 교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을 요 내용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3학년 교과까지 모두 해결하는 거를 사실은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 3학년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요게 동물생리학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렇게 진행했던 뭐 세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세포생물학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도 표현하는 필요한 거냐면 생명과학 2 교과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 교과에 대한 설명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로는 생명과학 1 교과가 10회차로 끝난 다음에 생명과학 2 교과가 10회차로 또 구성이 될 건데요.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게 동물생리학 위주로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 2는 세포생물학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건 큰 단위의 공부를 하는 거고요. 요 내용은 여기는 작은 단위의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1회부터 10회차 정도로 구성을 해놨고요. 생명과학 2 교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통합과학의 교과 내용이랑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세포와 생명 시스템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대사, 촉매, 생체 촉매,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통합과학은 생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설명을요. 자, 이게 조금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 통합과학 교과가 통합과학 교과가 왼쪽에 그리고 생명과학 2 교과가 오른쪽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연의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다양성 이런 형태들인데 우리 생투 교과에 보게 되면 생명체의 구성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세포를 구성하는데 생명체의 구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유기분자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생명 시스템에서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면 세포와 생명 시스템 이 부분이 세포의 구조와 세포막 부분 그리고 물질 대사를 통한
돕는 생체촉매 이 부분이 여기로 볼까요? 세포호흡이라든가 광합성 얘기를 하는 내용들 그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부분이 유전자 발현, 즉 DNA에서부터 RNA, 단백질 해서 코돈의 변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게 통합과학 교과에 있는 내용인데 생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투를 요약한 내용 통합과학은 생명과학 2 교과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 놓은 과정이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 생투를 공부하는 내용하고도 같거든요. 그리고 세포생물학 파트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과를 중학생들이 생명과학 2를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통합과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교과 과정은 하이탑 생명과학 2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충분히 통합과학을 연계하기 위한 프린트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구성으로 10회차 정도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충분하게 세포생물학 파트하고 그리고 동물생리학, 유기체 생물학 파트까지 공부를 다 하게 돼서 생명과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중학교 때 가장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 중학생 중에서 학습 능력이 있다, 즉 수월성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목적으로는 의치학 계열 쪽에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전공 적성을 만들어 나갈 학생을 위한 수업이고요.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기도 하고 중등생물 올림피아드, 중등생물 경시나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원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인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수업이니까 김태훈 선생님의 생명과학 수업 이렇게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